경제학에는 냄비 속 개구리라는 아주 유명하고도 무서운 비유가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에 놀고 있는 개구리가 결국 끓는 물에 삶아지고 말죠. 지금 대한민국 경제, 우리 국민들이 딱 이 삶아지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현재 환율 1470원인 지금, 나라 망한다, 제2의 IMF 온다며 뉴스 속보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너무나 평온합니다. 생각보다 괜찮은데? 뭐야? 괜히 공포 분위기 조성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며 많은 분이 의아해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30원 오른 1,500원. 아니 1,470원이나 1,500원이나 고작 30원 차이인데 뭐가 그렇게 달라져? 자판기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잖아? 오늘 영상은 바로 그 30원의 비밀을 파헤칩니다. 왜 이 30원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기업을 쓰러뜨리고 여러분의 대출 금리를 묶어버리며 일자리를 증발시키는 거대한 트리거가 되는지, 그 소름 돋는 메커니즘을 낱낱이 밝혀드립니다. 챕터 1. 알고리즘의 매도 폭탄과 빅피겨. 먼저 이 숫자가 갖는 시장의 심리적 의미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주식이나 외환 시장을 움직이는 건 이제 사람이 아니라 거대한 자본의 AI 알고리즘입니다. 이 차가운 기계들에게 1,490원과 1,500원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금융시장에서는 1,000원, 1,500원처럼 딱 떨어지는 숫자를 빅피겨 또는 라운드 넘버라고 부르며 강력한 심리적 저지선으로 여깁니다. 기계적인 매매 프로그램들은 이 숫자를 기준으로 스탑로스, 즉 손절매가 나가도록 세팅되어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쉽게 말해 외국인 투자자들의 알고리즘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1499원까지는 한국 정부가 외환 보유고를 풀어서라도 방어하겠지라는 믿음으로 버팁니다. 하지만 1500원이 뚫리는 순간은 다릅니다. 아, 한국 정부의 방어 능력이 한계에 달했다, 통제 불능이다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입니다. 이때부터는 기업 실적이나 경제 지표와 상관없이 탈출 러시가 시작됩니다. 너도 나도 원화를 팔고 달러로 바꾸려는 패닉 셀링이 나오면 환율은 1,500원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순식간에 1,550원, 1,600원까지 튀어오르는 오버슈팅이 발생합니다. 즉, 1,470원과 1,500원의 차이는 단순한 30원 상승이 아닙니다. 댐에 금이 가느냐, 아니면 댐이 터지느냐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시장이 1,500원을 두려워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챕터 2. 수출 대기업의 착시와 수입 기업의 절규. 자, 여기서 이런 반론을 펴시는 분들이 꼭 계십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하는 대기업들은 돈 더 많이 벌어서 좋은 거 아니야? 삼성전자, 현대차한테는 호재잖아. 과거에는 맞았고 지금은 틀린 말입니다. 이게 바로 수출의 착시입니다. 옛날에야 한국에서 물건을 만들어 해외로 팔았으니 환율 효과를 톡톡히 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대기업들은 공장을 해외에 많이 지었습니다. 미국 엘라베마 공장에서 만든 현대차를 미국인에게 팔면 그건 달러 매출이지 환율 효과와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문제가 생깁니다. 배터리, 반도체 등을 만들려면 막대한 원자재를 수입해야 합니다. 원자재는 전부 달러로 사옵니다. 환율이 1,500원이 되면 물건을 만들기도 전에 원가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즉, 수출로 버는 이득보다 원가 상승으로 인한 손해가 비슷하거나 더 커지는 구조로 바뀐 겁니다. 대기업이 이 정도인데 내수 중소기업은 어떨까요? 여기 해외에서 밀가루나 부품을 수입해 파는 김 사장님이 있습니다. 환율 1,470원인 지금 김 사장님은 직원들 회식 줄이고 마른 수건 쥐어짜며 영업이익률이라서 2%로 간신히 버티고 있습니다. 100원 팔아 1, 2원 남기는 박리담회로 숨만 붙어 있는 상태죠. 그런데 여기서 환율이 1,500원으로 딱 2% 정도 더 올랐다고 칩시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김 사장님의 마진율 2%가 그대로 증발합니다. 곧바로 적자로 돌아섭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환율 30원 차이가 기업의 손익분기점을 무너뜨리는 임계점인 겁니다. 이제는 공장을 돌리면 돌릴수록 손해를 보는 기이한 구조가 됩니다. 김 사장님 입장에선 폐업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순간이 오는 겁니다. 챕터 3. 은행의 배신과 비오는 날 우산 뺏기. 기업이 적자가 나도 당장 망하진 않습니다. 버틸 현금이 있다면요. 하지만 환율 1,500원은 기업의 자금줄인 은행의 태도를 180도 바꿔놓습니다. 은행은 철저하게 비정합니다. 환율이 치솟으면 기업들의 달러빚 상환 부담이 커지고 수입 물가 상승으로 실적이 악화될 것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은행의 AI 신용평가 시스템에 빨간불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이때부터 은행은 리스크 관리라는 명분으로 무서운 조치를 취합니다. 바로 대출 회수와 금리 인상입니다. 사장님, 환율 리스크 때문에 신용등급이 재조정되셨어요. 이번 만기 때 대출금의 30%는 상환하셔야 연장이 됩니다. 가뜩이나 적자라 현금이 없는데 은행이 원금 상환을 요구합니다. 이걸 막으려고 사채를 쓰고 돌려막기를 하다가 발생하는 게 바로 흑자도산 혹은 줄도산입니다.
1470원에서는 조금만 더 버텨봅시다라고 했던 은행들이 1500원이라는 심리적 마지노선이 깨지는 순간 비 오는 날 우산을 뺏어가는 저승사자로 돌변하게 되는 겁니다. 챕터 4. 한국은행의 딜레마와 부동산의 운명. 이 불똥은 기업을 넘어 여러분이 가진 가장 큰 자산인 부동산과 대출이자로 옮겨붙습니다. 지금 자영업자 힘들고 경기가 안 좋으니 금리 좀 내려달라는 아우성이 빗발칩니다. 한국은행도 금리를 내리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환율이 1,500원을 찍으면 한국은행의 손발은 완전히 묶여버립니다. 생각해보세요. 미국 금리보다 한국 금리가 낮으면 외국인 자금은 더 높은 이자를 주는 미국으로 빠져나갑니다. 가뜩이나 환율이 1,500원을 넘어 불안한데 금리까지 낮춘다? 이건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외국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며 환율은 1,600원, 1,700원 통제불능 상태가 될 겁니다. 결국 한국은행은 환율 방어를 위해서라도 울며 겨자 먹기로 고금리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금리를 올려야 하는 최악의 딜레마에 빠집니다. 경기가 망가져도 환율 때문에 금리를 못 내리는 상황. 이게 여러분에게 무슨 뜻일까요? 맞습니다. 여러분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금리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니,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고금리가 장기화되면 영끌에서 집을 산 집주인들은 버티지 못하고 매물을 던지게 되고 부동산 시장은 2차 하락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환율 1,500원은 단순히 달러 값이 비싸지는 게 아니라 내 집 값을 위협하고 내 이자 부담을 키우는 거대한 족쇄가 되는 겁니다. 챕터 5. 시차의 공습과 물가 폭탄. 마지막으로 우리 밥상 물가입니다. 에이, 환율 1,470원 된 지 꽤 됐는데 마트 물가는 생각보다 견딜만 하던데요? 이렇게 안심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이건 여러분이 안전해서가 아니라 단지 폭탄이 아직 터지지 않아서입니다. 경제용어로 시차 효과라고 하죠. 지금 여러분이 드시는 빵, 주유소의 기름, 전기요금, 이거 사실 2에서 3개월 전 환율이 조금 더 낮았을 때 계약해서 들여온 물량들입니다. 기업들은 보통 3개월치 재고를 쌓아두고 한국전력이나 가스공사도 적자를 감수하며 요금 인상을 최대한 미루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환율 1,500원이 뉴 노멀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재고가 바닥나는 2에서 3개월 뒤 1,500원 환율로 비싸게 사온 원자재들이 제품이 되어 시장에 깔리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물가는 서서히 오르는 게 아니라 계단식으로 점프합니다. 이를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더 무서운 건 수입업자들의 심리입니다. 1,500원을 찍으면 야, 이거 1,600원도 가겠는데? 라는 공포가 생깁니다. 그럼 나중에 더 비싸게 사올 것을 대비해 미리 가격을 왕창 올려버립니다. 이걸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지금 30원의 차이가 올겨울 여러분의 난방비와 식비를 20%, 30% 올려놓게 될 것입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쓰는 돈만 늘어나는 실질 소득의 감소가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겁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환율 1,470원이 경고음이었다면 1,500원은 공습 경보입니다. 단순한 30원 차이가 아닙니다. 알고리즘의 투매를 부르고 기업의 손익분기점을 무너뜨리며 은행의 대출 회수를 촉발하고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카드를 뺏어버리는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의 셧다운 버튼과도 같습니다. 이미 우리는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정부가 외환 보유고를 풀어 막아주길 기대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나를 지켜주길 바라는 막연한 기대를 넘어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 무리한 확장은 멈추고 현금 흐름을 점검하십시오. 빚을 줄이고 자산을 달러와 원화로 분산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1,500원이라는 숫자가 찍히는 순간 경제의 룰은 성장이 아니라 생존으로 바뀝니다. 부디 이 1,500원이라는 숫자가 우리의 일상이 되지 않기를, 단지 스쳐 지나가는 악몽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준비된 자만이 위기 속에서 기회를 잡았습니다. 오늘의 분석이 여러분의 생존을 위한 작은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